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를 거절했다가 이제는 2배 가까운 돈을 줘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덴마크 보건장관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거절했다가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업체 오상헬스케어는 페루에 진단키트 50만 개를 개당 35불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페루는 한국 업체의 제안을 거절하고 중국산 진단키트를 대거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진단키트에서 불량이 계속 나오며 급기야 음성으로 진단받은 국회의원까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페루는 뒤늦게 다급히 한국산 진단키트를 주문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최근 전세계 나라들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찾다 보니 물량이 딸려서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상헬스케어는 최근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세계 30여 개국으로부터 수주한 진단키트 물량이 벌써 1000만 개가 넘었습니다. 현재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모로코,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등에 공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개당 35불에서 개당 60불로 올랐습니다. 페루의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자 페루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페루는 지금 남미에서 확진자가 브라질 다음으로 2번째로 많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7일 기준 확진자 수는 27,517명으로 3만 명이 육박해 가고 있고 728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페루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열흘 만인 지난달 1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민 자가격리령을 내렸습니다.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제한적인 외출만 허용하고 격리 위반자는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한국 노선도 모두 폐쇄하며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고 거리 격리 위반자들을 단속하는 경찰 1300여 명이 확진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집단 감염 속에 주무장관인 카를로스 모란 전 내무장관은 지난 24일 갑작스럽게 사임했습니다. 모란 전 장관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페루 언론은 경찰 보호장비 구입 과정에서 비리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진단키트마저 중국산 불량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한국산 진단키트를 왜 진작에 확보하지 못했냐며 이제는 비리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페루와 같이 국민들에게 왜 한국산 방역물품을 확보하지 않느냐고 비판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5일 한국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정부가 검사 장비와 함께 마스크 제공과 의료진 파견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지원은 한국 내 대일 감정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6일 주일 한국 대사관은 일본 정부 지원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며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리 영사관의 마스크와 자료 제공 요청을 한 적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왜 한국에게 도움을 받지 않느냐고 대놓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우월주의를 외치던 트럼프도 한국의 공식 요청에서 도움을 받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도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정권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한국의 도움을 청하지 않은 채 점점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이 도움을 주려 했으나 아베 정권이 요청하지 않아서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앞으로 일본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일본의 언론과 국민들에게 비난이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 진단키트의 인기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 진단키트 생산업체 관계자는 전세계 모든 수입상들이 주문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주문을 가려내야 할 정도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계약 금액이 10억 원 정도는 이제 흔해졌고 몇십만의 불량 수출도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확보하려고 각 나라들은 경쟁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 메릴랜드와 콜로라도에서는 작전을 세워 한국산 진단키트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전세계는 지금 한국의 앞다투어 진단키트와 방역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자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제대로 검사나 방역 조치를 하지 않는 일본 아베 정권은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추경 예산에 관광이나 이벤트 사업을 촉진할 사업비 20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여행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등 관광 및 외식산업을 촉진하는 사업비로 1조 6,794억엔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방문을 촉진하는 사업비로 96억엔을, 환경성은 국립공원이나 온천관광지에서 일가휴가를 병행하도록 하는 추진비용으로 6억엔을 각각 추경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방역 작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벌써부터 관광산업에 거액의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아베 정권은 감염병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살리는 것보다 올림픽이랑 관광산업을 더 앞세우며 결국 돈을 더 중시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을 단적으로 비교하는 그림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확진자가 치료받는 과정과 일본의 확진자가 처해지는 과정을 비교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또한 한 네티즌은 일본이 도쿄올림픽 때 선수들 침대를 만들겠다고 준비한 골판지가 앞으로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4,457만 9천 제곱킬로미터에 38억 7,9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대륙, 지구에서 가장 넓고 인구가 많은 대륙,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를 주도하면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들이 바로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인데, 동남아 10개국과 한중일 정상 그리고 WHO 사무총장이 이렇게 어제 한자리에 모여 150분 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 이번 사태를 잘 대응해 나가자는 취지인데 실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래는 의장국이 작성한 초안을 기반으로 해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조금씩 수정한 후 최종 공동성명문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세안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베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며 초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장국인 베트남의 발언보다도 한국의 제안이 최종 공동성명문에서 핵심으로 자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이번 회의 개최와 의제 논의를 주도했다 라며 최종 공동성명문에 한국이 강력히 주장한 3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됐다 밝혔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한국이 베트남에 강력히 전달했던 메시지죠.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막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한국의 노하우가 담긴 조기 경보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 및 혁신 활용, 마지막 세 번째가 교역 및 투자 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입니다. 의장국이 아닌 다른 한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제안을 최종 공동성명문에 올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로 그만큼 현재 전 세계가 한국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G20 회의에서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다른 국가들의 요청으로 한국의 대응 3대 원칙,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와 워킹 스루 등 한국의 방역 조치 및 정책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러한 시기에도 안전하게 치러진 한국의 투표장 관리 능력에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한국이 유권자들의 간격을 1m씩 유지하는 엄격한 조치를 시행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미국에 적용할 점이 많다 전했고, 블룸버그 통신과 가디언은 한국 정부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이 성공적이었다 라며 특히 초반에 공격적인 검사를 시행한 점을 극찬하였습니다. CNN은 영국, 프랑스, 스리랑카 등 최소 47개국이 선거를 연기했다. 심지어 미국도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다 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서 한국의 유권자 26.7%인 1100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선거 당일 인파가 분산됐다 라며 사전선거 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온도가 37.5도 이상인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부스 투표소,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특정 시간대로 제한시키는 정책들까지 소개하며 꼼꼼함에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를 전후로 해서 그동안 조용했던 동남아 국가들, 끝까지 일본만 믿고 있었던 국가들마저 이제는 오직 한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곳은 바로 모든 거리에서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가득한 태국. 최근 태국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태국 정부를 향한 강력한 비판 여론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과 비교를 하면서 한국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태국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여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태국 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한 성과를 설명할 때 무조건 한국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놀라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태국 정부는 태국의 검사자 대비 감염률은 2.88%로 한국 2.19%와 큰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태국 언론은 태국이 한국처럼 진단검사를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다라며 한국은 100만 명당 9,099명을 검사했는데 태국은 100만 명당 1,079명밖에 검사하지 못했다 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타라왓 헤마추따 태국 줄라롱권 병원 응급질병센터장은 태국 정부에 한국식 진단검사 방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에서는 확진자의 30%가 증상이 없었다며
한국 정도로 검사를 해야 한다 호소했습니다. 즉 이제 태국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발표를 할 때 한국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과 근접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 잘 대응했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태국은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를 수입하기 시작했고 한국 대사관 측에 한국의 방역 시스템 및 관리 방법이 적힌 자료를 요청하며 한국처럼 검사 규모를 적극적으로 늘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세안 국가 중 태국 이외에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가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전수해달라 요청했고 중국산 방역 제품들의 불량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의 유일한 희망, 유일하게 세계에서 진단키트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IMF도 최근 한국과 관련하여 파격적인 발표를 하였죠. 2020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2% 전망을 내놓은 것인데요. 일부 언론들은 이를 두고 마치 한국의 경제가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식의 기사 제목을 뽑아내기 바빴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 IMF가 발표한 선진국들의 경제 전망을 보시면 선진국 평균 마이너스 6.1%를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마이너스 5.9, 유럽 마이너스 7.5, 일본 마이너스 5.2, 영국 마이너스 6.5, 캐나다 마이너스 6.2%로 한국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한국의 엄청난 선방이죠. 전세계 선진국들 중에서 IMF가 유독 한국만 이렇게 높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IMF 한국 미션 단장 안드레아우스 바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억제하기 위해서 신속한 경기 대응 정책과 전방위적 접근을 시도했고 이를 통해 한국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